이게 그 스마트폰 같은 데나 뭐 기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로봇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달리는 무선 차량, 이 달리는 차량에서도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그것을 수신해서 그걸 수신하고자 할 때 안테나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그게 무선 충전에 좋은 안테나를 갖다가 이렇게 따로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그 안테나를 갖다가 그 일종의 세워서 그걸 통해서 전류를 이렇게 전파를 받아들여 그것은 이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보면은 이게 휴대폰을 갖다가 그 위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위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전체에 누여가지고 무선 충전하는 걸 봤는데 그건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열 때문에.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전파 방식으로 하려면 안테나가 좀 더 강력하면 안테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쪽으로 전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저기 뭡니까 배터리에 충전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배터리에 충전하는 이 부분에서 전파는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전파의 출력이 세면은 그렇죠 받아들일 때 그렇죠 과부하가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페시타 같은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전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 개로 작게 쪼개는 구조가 되겠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접대 전기 자동차 얘기할 때도 배터리가 8개 있다 그러면 휴대폰 무선 전기 충전소에서 각각 이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8개로 곧바로 전기를 쪼개가지고 충전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 하나의 배터리 안에 만약에 20개 연합셀이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20개나 30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전선을 연결해서 곧바로 충전을 각각 전선을 만들어줘야죠.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전선을 만들어주는 20군데의 전선을 한 곳에 함께 만들어서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을 하면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열도 없고 한 군데에 이렇게 정체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의 전선을 통해서 20가정 이게 20군데 하나의 배터리 안에 연합셀로서 20군데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전선을 통해서 들어가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정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하나의 배터리 안에 20개의 전선을 그냥 곧바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충전 구조로 전기를 쪼개서 충전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터리가 8개 있다 그러면 이 콘센트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곧바로 충전하듯이 하나의 배터리가 20개 연합되어 있으면 그것도 쪼개갖고 20군데 그 전선을 각각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달아줘서 가정을 100가정을 충전하는데 하나의 전선 구조로 충전하는 것보다 100가정의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곧바로 충전하면 빠른 원리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가 가시죠? 20군데 연합셀. 그럼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한다는 거죠. 일단 배터리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배터리가 전기를 빨리 쪼개가지고 높은 전압으로서 무선 충전이 들어오더라 할지라도 쪼개가지고 빠른 시간에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면 그렇죠. 그 배터리가 과열될 일이 없죠. 배터리 과열되는 이유는 그렇죠. 들어가는 그 정보 전기의 입력 부분이 그렇죠. 제한되다 보니까 그 전기가 정체 상태에 빨리 소화를 못 한다는 거죠. 높은 전압을. 그래서 각각 전기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배터리에 연합셀이 20개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있으면은 이론적으로 2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곧바로 여기서 한 군데에서 전력을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각각 전선을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갖고 직접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 군데 충전했다가 또 두 군데 충전했다 세 군데 이런 방식이 낫겠습니까? 곧바로 직접 전기를 쪼개서 각각 충전하면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입니다. 과열도 안 생기고요. 뭐
만약에 충전 방식 여기 한 군데 충전하고 나서 이게 다 완충되면 다시 두 군데 충전하고 세 군데 이러면 시간이 딜레이가 엄청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충전이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여기서 전기를 쪼개가지고 콘센트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의 배터리 20개 연합셀로 돼 있다. 연합된 셀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작은 배터리가 20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곧바로 다 충전을 시켜버리는 식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높은 전압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쪼개서 거기를 다 흡수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충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군입니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충전 방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기를 쪼개준다는 거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을 할 때도 이런 배터리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무선 충전할 때 거기 대기 전력 그렇죠. 그 흡수를 빨리 못하게 되니까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무선 충전할지라도 빨리 흡수를 못하니까 무선 충전이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무선 충전할 때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기 자동차에서 카패시터를 다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어요. 카패시터를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 카패시터를 달자. 카패시터를 좀 성능 좋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소에서 일단 그걸 통해서 하고 그 카패시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를 묶어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카패시터가 뭐그 배터리 두 개씩을 담당해 세 개씩을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카패시터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빨리 전기를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카패시터는 일단 일시적인 전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단 전기 충전소에서는 무한정 대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충전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곧바로 이렇게 몇 개의 배터리 그 카패시터를 통해서 전류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 안에서도 무선 충전을 할 때 카패시터 같은 미니 카패시터를 여러 개 둬가지고 무선 충전을 할 때 그것을 전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기를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배터리를 하나의 배터리는 여러 개의 연합셀로 만들어주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배터리 안에 20개 연합셀로 돼 있다 그러면 연합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20개가 그 각각의 전선을 다 만들어서 곧바로 전력을 작게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뭐 로봇이나 또는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드론에도 이렇게 무선 충전의 원리가 들어갈 텐데 그때 거기에 맞게끔 안테나 구조, 전파를 잘 모을 수 있도록 안테나 구조를 넣어서 그냥 지금의 스마트폰도 안테나 없이도 안에 이제 내장 안테나가 있겠죠. 안테나 없이도 전파를 송수신을 잘해요.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통신 부분이고 전력을 무선 충전하는 부분은 그렇죠. 조금 좀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서 전력 충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휴대폰 뭐 어떻게 꽂으면은 그 안테나를 자체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방식이 있고 외부에서 꽂는 방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력이 들어오면 곧바로 카패시터를 통해서 전력이 나눠주고 미니 카패시터를 통해 전력이 나눠주고 거기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데도 이제 미니 카패시터를 여러 개 두고 배터리가 있고 그 배터리에 각각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에도 슈퍼 카패시터 같은 몇 개를 두고 배터리에 이제 충전하면 빨리 충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무선 충전에 있어서 로봇도 되고 로봇 자율주행차 무선 충전 방식에 있어서 로봇이다 그러면 안테나를 따로 그 무선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전파를 흡수를 해야 되는 전파를 수신을 해야 되니까 안테나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 안테나 없이 내장 안테나만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휴대폰, 어떤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드론, 비행체, 그다음 어떤 배 이런 데도 전기를 좀 무선 전파를 통해서 전송을 할 때 안테나 수신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를 위한.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러면 보다도 효율적으로 전파를 흡수하게 되고요. 그 안에 슈퍼 카패시터 같은 카패시터 구조를 가져서 배터리에게 전력을 나눠주는 이런 그렇게 되면 빨라진다는 거죠. 배터리도 하나의 배터리 안에 20개 연합셀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배터리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전선이 다 연결돼 있어서 곧바로 전기가 빠르게 이게 하나 충전하고 나서 또 다음 거 충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곧바로 전기를 동시에 20개를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력이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과열 현상이 정체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 배터리 설계 구조를 만드시거나 충전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패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휴대폰을 얹어 놓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죠. 휴대폰의 다른 부품들에게 정기적인 영향을 좀 있어서 과일 열이 그게 잘못되게 전달되어서 좀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